2022년 카카오테크 인턴십 문제 2번 도큐 합 같게 만들기 파이썬플입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두 개의 Q1번하고 Q2번을 주는데 이 두 개의 어떤 숫자들이 막 들어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숫자의 두 Q의 합이 같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Q에 Q가 있다고 치고 여기에 이제 뭐 들어있겠죠? 들어있는데 얘네들의 값이 범위만 알지 사실은 순서도 모르고 어떤 경향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다고 하면 이거를 그대로 하면 소트하면 좀 뭐 나오나? 근데 사실 소트해도 이렇게 되면 왜냐면 이거 안에 대해서 뭐 분포를 아는 것도 아니고 값의 분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전혀 이 안의 길이도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되니까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그리디 어프로치로 가야 돼요. GREDY 이게 맞나? 탐욕적 접근이라고 하나 한국어로 그리디 어프로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제 그리디 어프로치로 간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알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면 일단 두 Q의 합을 구해볼 수는 있겠죠. 그럼 Q가 두 개가 있을 때 sum 1번 있어요. 얘는 Q1번의 합인 거예요. 그 다음에 sum 2번이 있어요. 얘네가 만약에 같으면 이제 여기서 문제풀이가 끝나겠죠. 근데 일단 처음에 줄 때부터 같이 나눌 것 같으니까 물론 코딩할 때는 이렇게 처음에 줄 때부터 다를 때 0번을 리턴하도록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같으면 끝나고 일단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다르지 않으면 그리드 어프로치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sum 1번이 sum 2번보다 크다. 이 얘기는 뭐냐면 sum에서 그냥 하나 빼요. 하나를 꺼내요. Q1에서. 근데 이때 꺼낼 때 이제 꺼낼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순서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A, B, C 이제 1, 2, 3 이렇게 있다고 하면 A를 꺼냈다는 거는 A가 나와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A가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맨 끝으로 A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Q1에서 제일 앞쪽에 있는 거 헤드를 꺼내는 거예요. 파이썬으로는 팝 레프트 제일 왼쪽에 있는 걸 꺼낸다는 거고 물론 이 영상 파이썬 풀이지만 자바로 하면 아마 그냥 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폴이네. 폴 퍼스트일 거예요. 자바로 하면. 랭귀지 여러 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파이썬이고 자바로 하면 일 거예요. 폴 퍼스트. 그래서 제일 앞쪽에. 근데 이거는 값은 아니고 그냥 순서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꺼내요. 그 다음에 sum은 일단 이 루프 안에 이 비교하는 sum1과 sum2에 관한 어떤 비교를 하기 전에 이 앞에서 계산을 해줘요. sum1에 대해서는 이제 Q1을 입력으로 주고 얘의 합을 구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sum이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파이썬에는 해주고 그러면 일단 sum1과 sum2 구했고 sum1이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sum1에서 하나를 꺼내 Q1에서 하나를 꺼내는 겁니다. 팝 레프트를 하면 하나 꺼내겠죠. 그 다음에 sum1에서 빼줘요. 이제 하나 꺼냈으니까 sum1에서 A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이템 값만큼 꺼낸 애만큼 빼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Q2번에다가 넣어줘요. append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러면 일단 끝나요. 하나. 반대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뭐냐면 여기서 if 한번 했죠? 같으면 여기서 리턴을 하든 브레이크를 하든 해서 여기서 문제풀이가 끝나요. 만약에 컸어요. 그러면 이제 케이스가 여기서는 굳이 비교를 안 해도 뭐가 있냐면
반드시 썸1이 썸2보다 작은 케이스만 여기서 남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단지 이제 어느 큐에서 빼서 어디다 넣느냐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Q 2번 쪽이 더 크니까 Q 2번에서 팝 레프트를 하는 거죠. 레프트를 하나 꺼내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썸 2번 번에서 아이템의 값을 빼주고 이게 다시 이제 Q1에다가 어펜드를 해줍니다. 자, 이거를 조금 잘 적어보면 이제 얘를 조금 더 잘 적어보면 이제 고민이 한 가지 생겨요.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반복하면 언젠가는 뭐 찾을 수 있겠지. 이거를 반복하면 근데 이제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루핑을 하는데 도대체 몇 번을 할 거냐 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같으면 뭐 리턴 처리를 하든가 브레이크를 하던가 해서 이 로직을 이 돌아가는 걸 끝내고 만약에 큰 쪽을 하나 빼서 작은 거 넣고 다시 루핑을 돌아오면 여기서 이제 같은지 확인할 테니까 그럼 도대체 이걸 몇 번을 꺼내고 몇 번을 넣어 볼 거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Q를 생각하면 만약에 1번을 빼면 또 이게 뒤로 들어가는 거고 이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선형으로 계속 넣었다 뺐다가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게 맞는 건가를 계산하는 게 약간 까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3, 3이 들어왔다고 치고 5, 1이에요. 이 순서로 들어왔다고 쳐요. 두 개의 Q, 즉 왼쪽이 Q1이고 오른쪽이 Q2번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붙여요. 예, Q1을 붙여요. 이렇게 되죠. 물론 물리적으로는 다른 Q가 들어왔지만 지금 이 루핑을 몇 번을 하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Q를 한번 붙여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포인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없어요. Q포인터라는 알고리즘이 화살표를 두 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1부터 1이죠. 그러면 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영역 안에 요 사이는 썸 1이라고 가정하고 이 바깥 영역 이 화살표 두 개가 가리키지 않은 영역 지금 시작은 이만큼이겠죠. 그럼 처음 시작은 썸이 1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 썸2는 하나하나 5 하나 이렇게 하면 9가 되겠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개를 이제 몇 번을 회전을 해야 되냐 라는 걸 보면 그럼 일단 썸1이 작으니까 한 칸 더 옆으로 가요. 이렇게 커졌죠. 근데 여전히 2대 8이에요. 이것도 부족하죠. 그럼 오른쪽을 늘립니다. 한 칸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Q1이 3개, Q2도 3개예요. 개수는 똑같아졌죠. 자, 그럼 여기까지 몇 칸 이동했어요? 예. 이쪽 화살표가 오른쪽 화살표, 라이트 쪽 에로우가 에로 R이라고 보면 얘가 3번 움직였죠. 제일 이쪽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이렇게 움직여도 값수를 보면 3대 7이에요. 그럼 여전히 작죠. 그럼 또 한 칸 움직이는 거죠. 이게 3번이면 왜 이상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없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도 없을 때부터 하나 들어오고 두 번째 들어오고 세 번째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3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전히 4번을 움직여요. 여기까지. 그러면 4대 6이죠. 여전히 왼쪽이 작아요. 그럼 하나 꺼내서 다시 또 1번 큐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또 움직여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9대 1이 되죠. 예. 갑자기 왼쪽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얘를 하나를 움직여서 이쪽으로 움직여서 아까 분명히 처음에 정의할 때 화살표가 2개 있고 화살표 안에 있는 영역이 Q1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바깥쪽 영역이 Q2였어요. 예. 그러면 이제 9대 1이 됐으니 하나 줄여야겠죠. 했으니까 8대 2가 돼요. 또 한 칸 움직이죠. 그러면 7대 3이 됩니다. 한 칸 더 움직여요. 6대 4가 돼요. 얼추 비슷해졌죠? 방판도 움직이면 1대 5대 5가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에요. 이거 총 12개죠. 화살표 움직인 거 보면 오른쪽 화살표 하나, 둘, 셋, 넷, 5번 움직였고 왼쪽 화살표 하나, 둘, 셋, 넷, 5번 움직였어요. 예. 전체 길이가 6이면 곱하기 2 하면 12번이죠. 여기에 수렴하는 겁니다. 이 n에. n이 6이니까 예. 이 n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제가 찾은 워스트 케이스는 요래요. 예. 그러니까 대략 2n번까지 돌렸는데 예. 2n번 돌렸는데 중간에 값이 같은 경우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리턴하면 됩니다. 이렇게 Q로 봐서는 몇 번 돌렸는지 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스톱 포인터를 사용해서 쉬프팅을 하는 걸 보면서 알게 됐고 지금은 5번 움직여서 이게 2가 차이가 커 보이지만 이게 쭉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는 둘의 차이는 작아지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5와 1이 만약에 반대였다면 앞에서 끝나요. 더 훨씬 앞에서 끝납니다. 훨씬 앞에서 끝나요. 왜냐하면 5와 1이 만약에 반대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이렇게 왼쪽 5개하고 오른쪽에 있는 하나가 똑같네. 그리고 5번 움직이 끝납니다. 그래서 월스트 케이스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이 4개, 5 하나, 다시 1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길이 n인데 n은 뭐냐면 2개의 길이에요. Q1번의 길이하고 더하기 Q2번의 길이. 이 길이가 n이고 여기에 곱하기 2를 한 만큼 이 루핑을 돌려보면 그 중간에는 만약에 두 Q의 합이 같은 경우의 수를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 만약에 이 Q들에 들어있다면 이 정도면 EN번을 회전을 시켜보면 Q를 같은 경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구현된 파이썬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자, 솔루션 Q하고 Q2가 들어오면 일단 엔서 디폴트로 마이너스를 선택하고 그럼 최대 몇 번을 움직여야 하는가 그래서 두 Q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DQ로 만들어서 앞에서 빼서 뒤에서 넣을 수 있는 DQ를 선언을 하고 이제 합을 구해요. Q1과 Q2에 그 다음에 레인지가 0부터 무빙에 곱하기 2까지 불을 회전하게 됩니다. 동안 값이 같으면 엔서에다가 현재 카운트 값을 CNT 값을 넣어주면 되고 썸1이 크다. 그러면 썸1에서 팝 레프트 왼쪽에 있는 제일 걸 하나 혹은 제일 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를 꺼내고 마이너스 1에서 하나 빼고 다시 Q2에 넣어주고 이제 Q2에 합을 아이템 값만큼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이제 썸2가 크다고 하면 Q2에서 하나를 빼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썸2의 아이템을 빼고 Q1에 어펜드를 한 다음에 썸1의 값을 빼면 이게 2n만큼 회전을 하면 이 두 개의 Q의 합이 같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아지는 경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파이참이구나.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여기쯤 있을 거예요. 예. 여기 구독 눌러주세요. 예. 오늘 문제풀이 여기까지 할게요.